여러분, 혹시 지금 끼고 계신 반지가 재물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최악의 아이템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지를 착용하지만 풍수에서는 손가락에 끼는 이 작은 반지가 인생의 재물운과 돈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띠가 반지를 끼면 큰 돈을 잃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손가락에 낀 그 반지가 재물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반지는 단순히 장식품만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템인데요. 풍수에서는 우리 몸의 손가락을 기운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로 보는데 이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건 단지 서양식 예절이 아니고 부부간의 기운을 하나로 연결하고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반지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띠와 개인의 기운에 따라 반지가 오히려 재물운을 방해하고 돈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하신 부산의 한 60대 사업가분은 40년간 금반지를 끼고 있었는데요. 제 조언으로 반지를 빼자마자 10년간 풀리지 않았던 대기업 계약이 일주일 만에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금반지를 선물 받은 30대 직장인 상담자분은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재물운이 크게 상승한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반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행운의 아이템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재물운을 막는 최악의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띠와 개인의 오행에 따른 기운의 흐름입니다. 띠별로 가지고 있는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과 반지가 가진 기운의 상호작용이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무심코 착용한 이 반지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 내용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반지를 착용하면 안 되는 띠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언급하는 띠에 해당된다면 바로 반지를 빼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띠는 바로 용띠입니다. 용띠는 타고난 역막살을 가진 특별한 띠입니다. 역막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기운인데 한 곳에 묶이는 걸 싫어합니다. 풍수에서 이 기운은 현재 현대사회에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많은 기회와 큰 돈을 벌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용띠가 반지를 끼는 순간 이 자유로운 역마살의 기운이 정체되고 막히게 됩니다. 반지는 손가락을 고정시키면서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이로 인해 용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큰 재물운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사업가 분의 띠가 용띠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용띠가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반지를 잠시 빼고 자신의 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꼭 반지를 조심해야 하는 띠는 바로 말띠입니다. 말띠는 용띠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활기찬 기운을 가진 대표적 역마살 띠입니다. 말띠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열정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띠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띠가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는 자유로운 말띠의 움직임과 흐름을 정체시키고 묶어놓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들어오는 좋은 기회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빠르게 달리는 말의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묶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실제로 풍수 전문가들은 말띠 사람들에게 반지 착용을 자제하라고 권합니다. 꼭 필요하면 최대한 가볍고 얇은 형태의 반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하거든요. 말띠 분들은 반지를 빼는 순간부터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반지를 착용하면 안 되는 띠가 양띠입니다. 양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진 띠인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무리지어 있는 걸 좋아하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양띠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무겁고 두꺼운 금속 반지는 양띠의 밝고 따뜻한 기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풍수에서는
양띠의 부드럽고 밝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재물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반지는 이 좋은 에너지를 짓누르고 흐름을 막아서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했던 양띠 직장인분은 반지를 빼자마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직장에서의 성과도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띠 분들은 반지 대신에 천연 소재나 밝은 색상의 가벼운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본래 타고난 따뜻한 기운을 살려 재물운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막히는 띠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용띠, 말띠, 그리고 양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띠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손가락에 반지를 빼놓고 한동안 변화를 지켜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행운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이처럼 반지가 재물운에 해로운 띠도 있지만 반대로 반드시 반지를 껴야만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띠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띠를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풍수에서 나무의 기운을 가진 대표적인 띠로서 섬세하고 신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신중함과 세심함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지나치게 조심하다 보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런 토끼띠에게 금반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반지는 나무의 기운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토끼띠가 가진 지나친 신중함을 적절히 완화하고 결단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금반지를 착용한 후에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투자나 사업 결정을 내려서 큰 성공을 거둔 토끼띠 사례가 많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가능하면 24K에 가까운 순금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치게 얇은 실반지보다 어느 정도 두껍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반지가 꼭 필요한 띠는 바로 호랑이띠인데요. 호랑이띠는 강한 추진력과 열정을 가진 띠로서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호랑이띠의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충동적이고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져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금반지는 호랑이띠의 과도하게 넘치는 에너지를 적절히 눌러서 중화시켜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금의 기운이 호랑이띠의 급한 성격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줌으로써 재물운이 더욱 강력하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 상담자분들 중 호랑이띠였던 분이 계셨어요. 제 조언에 따라 금반지를 착용하시고 사업하시면서 충동적이고 성급한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호랑이띠 분들은 순도가 높은 순금 반지를 착용하시되 둥글고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를 선택하면 금전 상승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닭띠를 설명해 드릴게요. 닭띠는 원래부터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서 분석적이고 계획적이며 꼼꼼한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닭띠분들에게 반지가 좋은 이유는 바로 비슷한 기운이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풍수의 원리가 있어서 그런데요. 마치 돈이 돈을 부르는 것처럼 닭띠가 가진 금의 기운에 금반지의 기운을 더해지면 더 자연스럽게 재물이 늘어나서 증폭됩니다. 닭띠는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석력과 판단력이 더 강해지고 이로 인해 재물을 불러오는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닭띠분들 역시 가벼운 실반지보다는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는 두께와 무게감이 있는 반지로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지가 꼭 필요한 띠는 바로 원숭이띠인데요. 원숭이띠 또한 금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띠이죠. 원숭이띠 분들은 똑똑하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혜로운 띠입니다. 또 적응력도 뛰어나서 재물을 잘 불러 모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반지를 착용하면 이 좋은 기운이 몇 배로 증폭되어서 재물운이 더욱 크게 상승합니다. 풍수에서 금은 본래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템이죠. 원숭이띠가 금반지를 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운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원숭이띠 분들도 순도가 높은 순금 반지를 선택하고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을 착용하시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토끼띠, 호랑이띠, 닭띠, 원숭이띠 분들은
금반지와의 궁합이 매우 뛰어난 띠입니다. 반지 하나로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풍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해당 띠 분들은 반지를 착용하고 난 뒤의 변화를 꼭 경험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이 외의 띠 분들은 그럼 반지를 어떻게 착용할까요?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띠들이 반지를 착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짧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신의 띠가 나오면 주의 있게 들어주세요. 먼저 소띠입니다. 소띠는 풍수적으로 땅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안정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소띠분들이 반지를 착용할 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붉은색 계열, 특히 루비 같은 붉은 보석이 박힌 반지입니다. 루비와 같은 붉은 보석은 소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본래 불의 기운은 흙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죠. 과도하게 강하면 오히려 흙을 태워버립니다. 소띠분들이 붉은 보석 반지를 착용하면 본인의 안정적인 토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녹색 계열의 보석, 에메랄드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면 목의 기운이 소띠의 토기운을 부드럽게 도와서 재물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쥐띠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죠. 영리하고 민첩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쥐띠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반지는 무겁고 둥글며 두꺼운 형태의 반지입니다. 무거운 반지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쥐띠분들에게는 얇고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훨씬 운을 높여줍니다. 특히 은색이나 황금색의 가벼운 금속 반지가 쥐띠의 민첩함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뱀띠입니다. 뱀띠는 본래 화의 기운을 가진 띠로서 직관력과 유연한 사고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뱀띠분들이 절대 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약형이나 뾰족한 형태의 반지입니다. 이런 모서리가 있는 형태는 불꽃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걸 방해하고 재물운을 오히려 차단합니다. 뱀띠분들에게는 둥글거나 타원형의 부드러운 형태를 가진 반지가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반지를 끼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서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띠입니다. 개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성향이 특징인데요. 개띠분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형태는 바로 삼각형 또는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의 보석이 박힌 반지입니다. 뾰족한 형태는 살의 기운을 형성해서 개띠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재물운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개띠분들이 반지를 선택할 때는 완벽한 원형의 반지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반지가 개띠 본인의 안정된 금의 기운을 지키고 재물을 더욱 확실하게 모으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풍요와 넉넉함을 상징하는 띠로서 풍수적으로 큰 복을 타고난 띠입니다. 하지만 돼지띠 분들이 반지를 착용할 때 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나치게 얇고 가벼운 형태의 반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돼지띠가 가진 풍부한 수의 기운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고 존재감 있는 반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얇은 반지는 돼지띠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제대로 담지 못해 재물을 모으지 않게 하고 오히려 흘러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는 반지를 착용하면 큰 저수지처럼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담아내고 좋은 기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띠, 쥐띠, 뱀띠, 개띠, 돼지띠 분들이 반지를 착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제가 풍수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반지는 작지만 잘못 끼우면 좋은 기운을 막아버리는, 제대로 끼우면 기운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놀라운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의 띠에 맞는 정확한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재물운을 더욱 높이고 좋은 운은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반지를 끼고 싶은데 본인의 띠와 정확한 궁합을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반지를 찾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지금까지 띠별로 반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지만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주와 오행,
그리고 현재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기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같은 띠라도 개인의 사주팔자에 따라서 반지가 주는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띠와 사주에 맞는 반지를 쉽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기본 띠가 가진 오행의 특성을 이해한 후에 그 특성을 보완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 기운이 과하게 강한 사람은 금의 반지를 선택해서 기운을 다듬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반지를 착용한 후 약 2주간의 운 흐름을 직접 경험하면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반지를 착용하고 나서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반대로 운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신중하게 살펴주세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기운 변화입니다. 띠와 사주를 기본으로 참고하되 자신이 실제 경험하는 운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주고 최적의 반지를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정확한 반지 착용이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상황과 생년월일, 그리고 시간, 성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상황마다 명리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늦더라도 꼭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띠에 따라 반지가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풍수와 명리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명리학과 풍수지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불균형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가정이나 재벌가에서는 이러한 운을 바꾸는 지혜를 당연히 공유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귀한 정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이 제일 아팠습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는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명리나 집안의 풍수와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별도의 복채 없이 정성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정성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한 대운과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따뜻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